세상 고상한 척, 청순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돈과 권력 앞에서 지저분한 본성을 드러낸 여배우의 두 얼굴, 순수한 얼굴 뒤에 숨겨진 S양의 욕망 넘치는 사생활, 함께 만나볼까요? 4위는 여배우 수혜이다. 성을 제외하고 수혜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 톤과 독특한 서정적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으로 데뷔한 후 7080년대 청순한 여배우의 상징이었던 정윤희를 떠올리게 하는 맑고 단아한 외모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해 8월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엽기발랄 홍 선생과 주말 드라마 맹간의 전성시대에 연이어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으며 2003년에는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 첫 주연을 맡아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듬의 수혜는 영화계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2004년 첫 주연작인 가족으로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를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을 휩쓸며 영화계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수혜는 단아하고 서정적인 이미지로 꾸준히 사랑받으며 연기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기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사실 수혜는 배우가 아닌 3인조 여성 그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비록 앨범 발매는 무산되었지만 수혜는 래퍼를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잡지 모델이 된 친구를 따라 놀러 갔다가 모델 에이전시에 캐스팅되어 3개월 정도 모델로 활동했고 그때 걸그룹 제의를 받아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그녀는 랩 담당이었고 소속사 대표는 그녀에게 연기자 가능성을 보고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6개월의 연습생 생활을 청산하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거죠. 2002년 여름 신인 배우였던 수혜는 당시 대세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 무명에 가깝던 수혜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수식어와 함께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같은 소속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키운 두 사람은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비밀리에 자주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말했듯이 수혜의 원래 꿈은 래퍼였는데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선배 양동근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미모의 연기자 수혜와의 공개 연애로 인해 양동근은 바보온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하지만 교제 1년 만에 두 사람은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배우로서 연기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수혜가 먼저 이별을 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름답게 마무리된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 2007년 양동근의 의문의 인터뷰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속사 사장과 공모에 나를 속이고 배신했다. 그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예쁘고 괜찮은 여자들은 다 돈 많은 사장들과 사귀더라. 라는 폭로성 발언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과거 배우 양동근이 한 여성과의 사랑에서 배신감을 느껴 회사를 떠났다고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오랜 기간 자신이 속한 소속사 대표와 연인 관계였으며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양동근은 결국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가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여성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고 모든 정황이 배우 수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양동근, 수혜,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 정영범 간의 삼각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고 사건의 정점은 이문세의 노래 유치찬란의 랩 가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동근이 직접 작사하고 부른 이 노래의 가사 중 2002년 7월 25일 24번째 생일이라는 구절이 수혜의 실제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그 사랑 찾아서 박수혜라는 부분에서 수혜의 본명인 박수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배우 수혜가 양동근과 만나기 전후 그녀는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부터 대표 정영범과 연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영범과 수혜가 당시 인기 절정이던 양동근을 영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그를 소속사로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후 양동근이 이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고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영범은 양동근의 영입으로 소속사에 큰 이득을 얻었고, 수혜는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인지도를 높였으니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이득을 본 셈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후 수혜는 정영범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내 톱 여배우로 자리 잡았으나, 그녀의 계약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혜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의 제작사인 태원 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태원과 수혜가 여러 차례 은밀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두 사람은 모자와 패딩 같은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데이트를 즐기며 누가 봐도 연인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스타제이의 정영범 대표와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의리로 관계를 유지할 만큼 끈끈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고 90년대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스타제이가 저물어가자 수혜는 자신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배경을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 증거 사진이 정태원과 수혜가 연인임을 증명했지만 이때 수혜의 진짜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논란이 일었죠. 소속사 대표였던 정영범은 열애설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확인 없이 기사가 나갔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혜 또한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영범과 정태원 중 누구와의 관계가 더 깊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혜는 10년 넘게 함께해온 스타제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적하면서 정영범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영범이 화가 나서 계약서 없이 함께하던 수혜를 내쫓았는지 아니면 수혜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두 사람의 오랜 관계가 끝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정태원과의 열애 증거가 넘치는 상황에서 수혜가 회사를 옮긴 것은 그녀가 정태원에게 환승했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태원은 매니저 출신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닌 영화 제작사 대표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러던 중 수혜가 1년 반 만에 친정인 스타제이로 복귀하면서 여자 문제가 복잡한 정태원을 손절하고 다시 정영범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평소 그녀가 보였던 청순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생활이 드러나 대중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영범의 품으로 돌아간 듯했으나 또다시 핫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JTBC 드라마 공작도시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수혜는 연예계에서 청순하고 고급진 이미지로 활동하며 다작을 하지 않아도 광고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배우입니다. 그동안 바보 온달과의 열애설을 제외하면 남자 연예인들과의 열애설은 거의 없었지만 유독 나이차가 나는 사장들과의 관계는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화려한 복귀를 마친 수혜가 앞으로 또 어떤 청순한 거짓 연기로 대중의 눈과 귀를 속일지 기대가 됩니다. 3위는 배우 이다희이다. 클릭비 멤버 오종혁이 자신의 콘서트에서 공개적으로 소개한 이다희는 당시 단순한 연예인의 여자친구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입상한 신예 모델이었다. 슈퍼모델 대회에서 주목받은 이듬해 그녀는 드라마 천년지혜에서 연기 도전에 나섰지만 역할이 미미했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스타일 탓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데뷔 1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기회는 다름 아닌 소속사 대표였다. 이다희와 소속사 대표의 열애설이 퍼지면서 그녀는 기존의 촌스러운 이미지를 벗고 도시적인 세련된 스타일을 갖추게 됐다. 더불어 소속사 대표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캐스팅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3년 배우 이다희가 소속사 구본권 대표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다. 두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 관계자는 그들의 연애가 2년여 지속되었음을 밝혔고 이다희가 배우로 주목받는 과정에서 구본권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구본권은 오랜 기간 무명에 머물던 이다희를 배우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그는 티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다가 2012년 4월 독립해 매니지먼트 구를 설립했고 당시 이다희를 비롯해 오연수, 이원, 임정은, 차혜련 등이 소속되었다. 그 이후 이다희는 매니지먼트 구가 전속 계약을 맺고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KBS 비밀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최고의 주가를 올렸다. 결국 여배우가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만 잘 조성해도 단숨에 성공할 수 있다는 대중의 인식을 더욱 굳히게 했다. 사실 이다희는 과거 남자 가수와의 공개 열애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클릭비 멤버 오종혁과 깊은 연애를 했으며 2003년 클릭비 콘서트에서 오종혁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객석에 있던 이다희를 지목해 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사건 이후 분노한 팬들이 절반 이상 떠나면서 그룹의 인기에도 타격이 갔다. 이에 이다희는 클릭비 팬카페에 글을 올렸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화가 난 팬들이 이다희의 집을 찾아가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다희는 연예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지만 소속사 대표 구본권의 철저한 보호 아래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2위는 유아나입니다. 2007년 SBS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의 조연으로 출연함과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전속 모델로 발탁된 유아나는 발랄하면서도 조신한 이미지, 섹시하면서도 단아한 분위기를 내세워 2009년부터 각종 드라마에서 주조 연급 자리를 단번에 차지하게 된다. 그 이후 2011년 당시 기아 타이거즈 선수였던 이용규와 열애 3개월 만에 결혼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한 방송에서 특정 여배우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아나 또한 흉흉한 소문이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 소문의 핵심은 유아나가 20대 초반 브로커를 통해 70대 후반의 재력가와 연결되어 스폰서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급히 이용규 선수와 결혼했다는 것이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남자 취향에 맞춰 변신이 가능한 어양이 80세를 앞둔 상대를 위해 흰색 원피스와 낮은 굽의 단화를 착용하며 여성미를 강조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그 즉시 고급 오피스텔, 외제차 등 물질적 지원은 물론 방송과 영화 캐스팅까지 이루어졌다는 것. 하지만 오직 56살 연상의 스폰서와의 관계를 유지하던 중 젊은 혈기가 그리웠고 마침 유명 스포츠 스타와의 미래가 시작되었으며 이 만남은 스폰서가 늦은 밤 잠든 이후에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스폰서 계약상 연애와 결혼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들의 비밀 연애는 계속되었고 결국 스폰서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유아나는 결혼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언급된 남자 취향에 따라 변신 가능한 어양이 스포츠 스타와 결혼한 점 등이 유아나를 떠올리게 했고 대중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유아나는 20대 초반까지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자신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고 심지어 본인의 친할아버지와도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모든 진실은 하늘에 계신 스폰서 할아버지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1위는 이민정이다. 이민정은 다양한 작품에서 뚜렷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 이야기 또한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병헌과 이민정은 2012년 4월에 처음으로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였지만 8월에는 4개월 만에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은 1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13년 8월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병헌은 연기력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와 카리스마로도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이민정이 이병헌과의 결혼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그녀의 연기력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팬들과 비평가들은 그녀의 연기가 감정적으로 깊이가 부족하고 캐릭터의 복잡한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그녀가 맡은 특정 캐릭터들이 더욱 심화된 감정선이나 복잡한 내면을 요구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비록 연기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이민정은 빠르게 성장하며 이병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주목받았던 이민정과 이병헌 부부였기에 이병헌의 외도는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병헌의 외도 논란이 커지던 시기 일부에서는 이민정의 과거를 다시 거론하며 그녀 역시 경력 초기에 여러 재력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루머에 따르면 이민정은 배우로서 자리 잡기 전에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이른바 스폰서와의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병헌의 외도와 이미지 실추.
2014년 8월 영화 내부자들의 제작 중이던 이병헌 씨가 술집의 밀실에서 40대 남성들과 20대 여성들과 함께 놀았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집 사장이 여성들을 소개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스폰서 소개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이병헌 씨는 여성들과 계속적으로 만나며 불륜 및 음담 패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모델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인 김다희 씨와 함께 음담 패설을 나누던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 씨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병헌 씨는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며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병헌 씨의 이미지는 성희롱과 유부남의 외도, 즉 불륜으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였으나 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이병헌 씨의 부인인 이민정 씨가 4월 출산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민정 씨와 아이에 대한 축하와 동정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병헌 씨와 여자들과의 접촉 시기가 맞물려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정이 이병헌을 왜 용서했을까요? 연예계 관련 기자들의 두 가지 추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병헌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병헌과 이민정 부부는 2021년 10월 KBS 연중 라이브에서 약 383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해 부동산 앤드 땅부자 스타 순위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거주 중인 집은 삼성동에 위치한 SK 아펠레움으로 한강이 보이는 고급 빌라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가는 51억에서 55억 원 사이이며 전세가는 30억에서 32억 원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삼성동, 양평, 미국 LA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LA의 명소 유니버설 스튜디오 근처에 약 200만 달러, 즉 23억 8천만 원 상당의 집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력을 가진 남편들이 바람을 피워도 용서받는 경우가 많지만 뉘우치는 남편을 돈으로만 바라보며 감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김가연이 밝힌 용서의 이유입니다. 김가연은 이민정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나중에 아이를 가져보면 알겠지만 그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정이 보호 본능 때문에 이병헌을 용서한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논란이 잠잠해질 무렵 이민정이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남편 이병헌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유재석이 배우 부부 좋은 점이 많냐는 질문에 이민정이 사실 같이 살면 안 멋있는 것도 많이 본다고 말하며 덧붙여 저는 욱하면 다 말해버리고 잊어버린다며 이병헌은 이민정 말에 맞고 휘청거리는 스타일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민정의 발언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민정 성격 너무 좋다. 병헌 형은 진짜 이민정 씨한테 평생 잘해야 해. 진짜 멘탈 강하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은 아들을 등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에는 이민정의 인스타그램에 이병헌과의 결혼 9주년을 차축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예쁘고 멋있고 착한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훈남 훈녀의 모습들로 설레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이미지가 실제의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진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가 곧 상품이고 이를 잘 만들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잘 세탁한 연예인 탑3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까? 3위는 강지영은입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연세는 소유를 포함한 멤버들 모두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원래 박규리, 니콜, 김성희, 한승연 4명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김성희가 탈퇴하면서 구하라와 강지영이 합류했습니다. 강지영은 사촌언니였던 NS윤지의 수선으로 당시 소속사의 오디션을 받고 이후 2개월간 연습한 후 초고속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지영이 일진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영은 파주에서 유명한 일진 그룹인 파주킨에 속해 있었던 것인데요. 강지영은 내비 직후 자신의 친구들과 후배들을 불러 모아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자신의 과거 세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강지영의 후배라 고 밝힌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름은 숨겨달라고 하면서 여러 증언글을 적으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초반에 카라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카라가 다양한 목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자 조금씩 이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카라가 여러 예능 피음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1년 강지영은 한상 카라의 전성기 시절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는데요. 강지영이 출연하자 당시 MC로 활동하던 윤종신은 강지영에게 데뷔하자마자 파주 지역 일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지영은 이 질문을 듣자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윤종신은 원래 일진들은 사진을 잘 안 찍는다라며 또 한 번 강지영의 일진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강지영은 정말 증거가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사실 친한 친구들이 잣나가는 그룹에 속해 있긴 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누구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아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방송 후 논란이 되었는데요. 꼭 돈을 뺏고 세려야 일진인가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강지영과 관련된 목격담과 증언 등이 많이 있는데 중학교 시절에도 인근호 푸집에서 술과 담배를 했으며 후배들을 불러놓고 얼차려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격담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강지명의 인성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과거 카라와 다비치가 함께 1위 후보에 올랐고 결국 다비치가 8280이라는 노래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카라 멤버들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다른 가수들 모두 다비치를 축하하기 위해 박수를 치는데 강지영의 박수치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이 아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가수가 상을 받았는데 기분 나쁜 티를 대놓고 내는 모습에 인성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 이후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각인되었지만 과거는 영원히 지워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2위는 소유입니다. 10년 걸그룹 시스타로 데뷔한 소유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스타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솔로 여성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털털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주었으며 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후배 가수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주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5년 카라의 니콜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유와 술 친구 사이라며 깨 폭분자 8병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마시지 못한다고 전했지만 당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미로운 점은 소유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잘 마시게 된 이유가 중학교 시절부터 술을 자유롭게 즐겼기 때문일까요? 거 싸이월드에 올린 사진들과 중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는 학창시절부터 술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의 다른 멤버들, 특히 다솜 역시 일진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솜은 청순한 이미지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활동 중이지만 창 시절 술과 담배를 즐긴 것을 넘어 학폭 가해자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소유를 포함한 멤버들은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는 김수현입니다. 지난 2007년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로 데뷔한 김수현은 완벽한 비율과 특유의 저음 목소리, 멜로 눈깔의 소유자로 현재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김수현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연기력을 선보였지만 대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는 따로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전지현과 함께 로맨스를 펼쳤고 이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방영 이후 중국에서 한 행사에 김수현을 초청하기 위해 백지수표까지 건넸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심을 자극하는 김수현에게도 과거는 있었습니다. 김수현은 2007년 데뷔했고 당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김수현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17살 때 친구들과 나눈 방명록이 화제가 되었죠. 김수현은 친구들과 민증을 뚫은 친구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는 내용, 을 마시자 담배와 술은 끊겠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욕설이 난무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지고지 순하고 더불어 순박하기까지 한 이미지의 김수현의 이런 모습에 많은 팬들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수현은 자신의 이상형을 다이어리에 적었는데 허세 가득한 말투들, 이 보는 이들을 민망하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수현은 고등학교 시절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친구 무리들과 함께 아래 속옷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거나 독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진은 당시 친했던 형의 부탁으로 찍었던 사진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김수현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느낌의 학창시 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술과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을 보면 순박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미지를 완벽히 세탁한 것 같네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약혼자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남자 연예인들은 약혼자의 논란 많은 과거를 알면서도 사랑이라는 명분과 용기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남자 연예인 7명을 소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4위는 이재훈입니다. 혼성그룹 쿨의 멤버 혼성그룹 쿨의 멤버 이재훈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사생활과 그 뒤에 얽힌 이야기가 드러나며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예계와 화류계를 잇는 주요 인물로 꼽혔던 신마담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마담은 연예계와 화류계의 다리 역할을 하며 수많은 사건에 연루된 화류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예성 가구 창업주의 아들로 스타로서의 인기뿐 아니라 집안 배경 덕분에 연예계와 화류계에서 일찍부터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신마담은 그의 취향에 맞는 세련되고 도시적인 여성들을 연결시켜 주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재훈과 얀이는 가볍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얀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훈과 그의 가족은 그녀의 화류계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얀이는 2010년에 딸을, 2013년에 아들을 낳았으며 이후 이재훈의 설득으로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그의 사실혼 관계가 드러났고 결국 11년간 독신인 척했던 이재훈은 팬카페를 통해 결혼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훈의 결혼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여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특히 2021년 배우 김선호 협박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하와의 술자리 논란이 불거지며 대중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 남편이라는 그의 이미지에 또 한 번 상처를 입혔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훈은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며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이 과연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훈은 자신의 사생활을 감추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며 동시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며 대중은 그의 책임감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들은 책임을 다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타협일까요? 3위는 박신양입니다. 박신양은 깊은 상처를 재력으로 치유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뛰어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2009년 자신보다 13살 어린 재력가 집안의 딸과 결혼 소식을 전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뒷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보기엔 다소 복잡했습니다. 예비 신부 백혜진은 하겐다즈 코리아의 백종근 회장의 손녀이자 항공기 지상 조업회사 샤프에비에이션 K 대표 백순석의 딸로 알려졌습니다. 재벌가 사위라는 새로운 타이틀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로 여성 연예인이 재력가와 결혼하는 경우가 주목받던 시절, 박신양의 결혼은 새로운 화제를 던져주었죠. 하지만 결혼 발표 이후 예비 신부를 둘러싼 폭로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악명 높은 양아치였다는 이야기부터 남다른 남자 관계까지 그녀의 과거는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단아한 이미지와 극명히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술 더 떠 백혜진과 술을 마시고 그날 밤 그녀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유학을 떠나려던 남자친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자 신분으로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폭로도 뒤따랐습니다. 이는 부모님조차 모르던 일이었고 뒤늦게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박신양 측근들은 온라인에 떠도는 폭로 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영화 촬영을 이유로 결혼식을 미루는 등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예비 신부는 이미 임신 4개월 차였고 처가 측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 박신양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30알이 넘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소속사는 이를 단순히 감기약 복용 후 불면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가 겪은 심리적 압박은 많은 이들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2002년 10월 예정대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박신양은 아내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는 결혼을 통해 처가의 막대한 재산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현재 박신양은 연기 활동보다 화가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은 사랑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견디기 위한 대가였을까요? 2위는 조성모입니다. 라드의 황태자 조성모는 신이 내린 미성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그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음악보다 더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는 MBC 공채 탤런트 출신 구민지로 두 사람의 결혼은 축복보다는 의혹과 비난 속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조성모의 15억 원 채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덮는 더 큰 논란은 구민지의 과거 스캔들이었습니다. 1년 배우 전광렬이 연루된 사건은 그녀의 과거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 드라마 허준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전광렬은 한 여성 스토커가 자신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자신과 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늦게 밝혀진 스토커의 정체는 혼성 그룹 쿨의 래퍼 김성수와 교제 중이던 구민지였습니다. 성수와 공개 연애 중이던 그녀가 다른 남성을 스토킹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를 두고 양다리로 해석하는 시각과 다른 남성에게 집착했던 행위로 보는 부정적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국 김성수는 구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치명적인 스캔들로 얼룩졌습니다. 성모는 결혼 기자회견에서 아내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과거가 어떻든 나는 그녀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은 일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와 조성모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편 전광렬의 오피스텔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건 당시 유부남이었던 전광렬이 오피스텔을 외도 장소로 사용했고 2명의 여성이 그곳에서 마주치며 충돌이 벌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민지가 스토커로 몰린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김성수와의 교제 중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비난의 여지가 있으며 과거의 행적이 대중에게 납득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성모와 구민지의 결혼은 사랑의 승리로 포장되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연 조성모는 그녀의 과거를 진심으로 수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스캔들과 상처를 감싸 안을 자신감 속에 본인의 이미지도 함께 구원받고자 한 것일까요? 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선에서 많은 의문과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1위는 강래호입니다. 강래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 셰프 중 한 명으로 그의 이름은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은 그는 이후 요리보다는 방송 활동에 집중하며 이른바 셀럽 셰프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날카롭고 까칠한 태도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런 모습은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강래호는 결혼 소식을 전하며 또 한 번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이자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박선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전과 산범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2005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힙합 그룹 업타운 멤버 스티브 김과 함께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전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녀가 발라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 이러한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래호의 결혼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간과한 성급한 결혼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의 과거와 함께 강래호 본인의 해외 유명 레스토랑 경력에 대한 진위 논란까지 겹쳐지며 둘의 결혼은 유유상종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특히 강래호가 방송에서 보여준 완벽주의자 이미지와 배우자의 복잡한 과거가 대비되면서 두 사람의 선택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서로의 결점에 눈을 감은 현실적인 타협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강래호와 박선주의 결혼은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논란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안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선택은 분명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같은 부류끼리 만난 것에 지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